안녕하세요 여러분, YNFM YN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은 바로 무슨 주제를 다룰 것이냐, 바로 격투기 리뷰를 할 것입니다. 바로 주제는 제야의 강자 특집입니다. 제야의 강자 주제를 할 건데, 제야의 강자가 뭐냐, 보통 1위 단체가 UFC 단체죠. 근데 UFC 말고 타 단체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를 제야의 강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까지 제야의 강자들이 UFC에 많이 진출했었죠. 과연 그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제이크 실즈, 헥터 롬바드, 에디 알바레즈, 벤 아스크렌, 저스틴 게이치, 마이클 챈들러 등의 선수들이 있죠. 오늘 이 선수들을 알아볼 건데, 먼저 제이크 실즈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이크 실즈라는 선수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모르는 분은 아마 최근에 UFC를 본 분이실 텐데, 제이크 실즈 선수는 굉장한 주짓수 강자죠. 주짓수 블랙벨트이자 굉장한, 그리고 레슬링도 엄청 잘하고요. 데미안 마이야를 주짓수로 이길 정도면 UFC에서 경기했을 때 이겼는데 굉장한 강자입니다. 이게 제이크 실즈 선수도 매우 잘합니다. 이 선수는 진짜 아마 종합 격투기 내에서 데미안 마이야 다음으로 잘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네. 이 선수의 소속팀은 시저 그레이시 주짓수 팀인데, 이 팀에는 유명한 선수들이 있죠. 바로 대표적인 선수가 릭 디아즈, 네이트 디아즈, 이 선수들이 있죠. 이 선수들이랑 굉장히 친하기도 하고 같은 팀인 네이트죠. 이 선수는 2010 네이트, 이 선수는 그 당시에 한 스트라이크 포스 미들급 챔피언이었죠. 스트라이크 포스 단체랑 어느 단체냐,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UFC 다음으로 2위 단체였죠. 스트라이크 포스가. 지금은 벨라토르가 2위인데, 스트라이크 포스는 2013년도쯤에 UFC에 인수 합병이 됐죠. UFC를 넘어가게 되면서. 하지만 그 전에 스트라이크 포스 인수되기 전에 한 선수가 넘어왔죠. 바로 제이크 실즈. 그 당시 스트라이크 포스 미들급 챔피언이었죠. 굉장했습니다. 또 그 당시 웰터급 챔피언이, UFC 웰터급 챔피언이 바로 GSP였죠. 조르주 생피에르. 조르주 생피에르는 이 당시 거의 라이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자가 없을 때 데이나 하이트가 관심을 가지게 되죠. 제이크 실즈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유계약으로 영입하게 되죠. 그 당시 2005년부터 14연승이었습니다. 그 스트라이크 포스에서 많은 선수들을 꺾었죠. 댄 핸더슨, 대표적인 댄 핸더슨, 그 핵주먹 마이클 비스핑 선수를 KO 시켰던 그 댄 핸더슨을 레슬링으로 잡았죠. 댄 핸더슨 선수는 밑에 깔려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이 선수를 꺾으면 이 선수를 이긴 적이 있고, 또 카를로스 콘디시라는 선수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레슬링으로요. 폴 데일리라던가 많은 선수들을 이겼는데, 이 당시 UFC를 넘어오게 되죠. 첫 경기에서 마틴 캠프만이라는 선수랑 붙었는데, 판정승으로 겨우 이겼죠. 겨우까지는 아니라도 좀 재미없게 지루하게 이겼는데, 이때는 본인 말로는 몸 상태가 안 좋았다 하는데, 그 다음에 2012년 4월 대망의 명경기가 열리게 되죠. 바로 전 스트라이크 포스 미드급 챔피언 제이크 실즈 선수와 바로 현 UFC 웰터급 챔피언 조르주 생피에르 선수가 맞붙게 되죠. 이 당시 저는 굉장한 기대를 갖고 봤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제이크 실즈 선수는 레슬링과 주짓수가 완벽한데, GSP는 과연 레슬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관전 포인트를 두고 보았는데, 굉장히 경기는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지루했죠. 예, 원래 GSP 선수는 재밌게 화끈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근데 제이크 실즈 선수는 그러냐? 제이크 실즈도 아니죠. 둘 다 재미없게 좀 경기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다가 5라운드에 판정승으로 GSP가 이기게 됩니다. 결국 GSP가 이기게 되는데,
GSP가 5라운드 내내 잽 하면서 짤짤이 타격으로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이크 실즈 선수는 타격이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때 GSP 눈에 좀 피명을 들게 하면서 역시 시저 그레이시 주짓수 소속답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다음 경기에 제이크 엘렌버그라는 그때 선수 있었는데 이 선수한테 1라운드 TKO 패를 당하게 됩니다. 레슬링을 시도하려다가 제이크 엘렌버그 선수가 맞고 계속 펀치로 제이크 시즈를 옆에 때리다가 결국 KO로 이기게 되죠. 제이크 엘렌버그가. 제이크 시즈는 패배하게 되고요. 이후에 모두가 알만한 추성훈 선수와 붙게 되는데 그때 제이크 시즈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그때 그 다음에 우들리 선수랑 붙게 되고 타이런 우들리 계속 제이크 시즈 선수가 압박하게 되면서 이기게 되죠. 의외로 제이크 시즈 선수는 이렇게 또 2연승을 달리다가 결국 또 데미안 마이어까지 이기게 되죠. 3연승 거두고 그러다가 그 유명한 근육질 선수 있죠. 헥터 롬바드라는 선수한테 붙어 만났다가 헥터 롬바드 선수가 그 유도 경험인데 굉장히 크게 깨지게 됩니다. 제이크 실즈 선수가 못 넘기고 오히려 제이크 실즈 선수가 유도 기술에 넘어가게 되고 힘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 지게 되죠. 여기서 또 3승 3패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근데 제이크 실즈 선수는 방출당하게 됩니다. 좀 왜냐 경기 스타일이 좀 재미없게 하는 스타일이죠. 재미없었고 파이트 모닝도 높았고 하니까 데이나 화이트는 이제 더 이상 붙잡을 둘 필요는 없다 하면서 제이크 실즈 선수를 방출시켜버립니다. 여기가 끝이었죠. 그 다음에 소개할 제야의 강수는 바로 헥터 롬바드 선수인데 이 선수는 벨라토르 처음 미드급 챔피언이었습니다. 굉장히 강자였죠. 물론 유명한 강자 이긴 적은 없지만 웬만한 선수 다 KO로 이길 정도로 굉장한 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5년 동안 20연승 거두고 강자로 군림하게 되죠. 벨라토르에서 다른 타단체에서도 챔피언을 벨리트를 휘스를 정도로 그러다가 UFC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계약을 하게 되죠. 데뷔 전에 2012년도쯤에 데뷔 전에 누구냐 미드급의 그 당시 팀 보치라는 선수랑 붙게 됩니다. 붙게 되는데 헥터 롬바드 선수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했죠. 판정으로 가게 되는데 솔직히 이 경기는 헥터 롬바드 선수가 이긴 경기였습니다. 계속 전진하고 헥터 롬바드가 근데 2대1로 스플릿 판정을 지게 되죠. 그 다음에 후지말로 팔라레스라는 좀 주짓수 잘하는 선수랑 붙게 되는데 그 경기에서는 1라운드 KO승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오카미 유신 선수랑 붙게 되는데 사실 이 경기는 헥터 롬바드 선수가 이긴 경기입니다. 근데 또 2대1로 스플릿 디시전으로 판정패하게 되죠. 그 판정 운이 없는지 자꾸 2대1로 지게 되죠. 그러다가 웰터급으로 결국 강량하게 됩니다. 웰터급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네이트 마커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 KO승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이크 실즈 선수랑 맞붙게 되고 실즈는 이 경기에서 처참하게 지게 되죠. 그러다가 제이크 실즈는 방출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우리 대망의 정말 강자였던 그 UFC 전 웰터급 선수 한국의 김동현 선수 전 선수랑 맞붙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롬바드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죠. 그때 아쉽게 결국 대결을 못하게 되는데 그 이후 2015년에 1월달에 조시 버크만 경기에서 판정승 거두게 됩니다. 근데 하필 이 경기 끝나고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사실 걸리게 되죠. 사실 그동안 약물 의혹을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몸이 좋거든요. 진짜 딱 봐도 약물 아닌가 할 정도로 약물이 좋아하는데 본인 말로는 절대 약물이 아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약물이었죠. 스테로이드 약물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진짜 딱 봐도 이
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그 알통몬이라 해야 될지 딱 봐도 이 근육이 굉장히 좋고 복근도 상당하고 저는 이 선수 데뷔할 때 어떻게 저런 몸을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스테로이드였네요. 예. 이 선수는 진짜 벨라토리에서 상대방 선수들을 전부 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상대가 없을 정도였죠. 진짜. 그 이후 웰터급에서 릴 맥은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뭐 TUF 시즌 16으로 데뷔한 선수죠. 우승자 출신 아니지만 근데 이 선수한테 커리어 첫 KO패를 당하게 됩니다. 예. 그동안 헤드 롬바 선수는 KO패는 한 번도 없었는데 첫 그 KO패죠. 그 이후 다시 미들급으로 올라와서 댄 핸더슨 선수랑 붙게 됩니다. 그 헤드펀치 댄 핸더슨 선수랑 붙게 되는데 그러다가 엘보를 맞고 그래서 쓰러지게 되면서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니 핸드리스 선수와 경기를 가지게 되고 또 판정패 당하고 말죠. 지금은 또 라이트 헤비급 선수인 앤소니 스미스라는 선수랑 미들급에서 붙었는데 니킥도 맞고 3라운드에 TKO 패 당하게 되면서 커리어 첫 4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3월달에 CB 달러웨이랑 붙게 되는데 1라운드 끝났는데 갑자기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의도적이진 않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근데 반지패를 지게 됩니다. 예. 9월에는 그 탈레스 선수라는 사람한테 만장일치 판정패 당하게 되면서 결국 6연패 당하게 되면서 퇴출당하고 말죠. UFC에서. 이 선수도 파이트머니 높았는데 실력이 계속 연패하게 되면서 UFC는 연패하려 하면 무조건 방출하기 때문에 결국 헥터 롬바르도 선수는 제야의 강제에서 방출당하는 선수로 그렇게 되고 말죠. 네. 결국 4승 8패로 UFC에서 결국 끝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할 선수가 바로 지금 현 UFC 라이트급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 저스틴 게이츠라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WSOF라는 미국의 3위 단체에서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경기를 다 이길 정도로 모든 경기에서 무패였죠. UFC 들어오기 전까지 진짜 무패 거의 18승 0패였나? 패배가 없을 정도로 전부 다 그 경기를 보면 전부 다 로우킥을 날리고 그 다음에 잽 하고 굉장한 선수였습니다. 로우킥이 진짜 큰 무기였죠. 있는 힘껏 다해 로우킥.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그 단체에서 진짜 로우킥을 맞고 KO된 선수가 아마 2명이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굉장했습니다. 그 저스틴 게이지 타단지에 있을 때도 와 그러다가 데뷔전에서 마이클 존슨 선수랑 붙었죠. The Ultimate Fighter 25 피날레에서 경기를 붙게 되는데 TUF는 원래 그 방송이 끝나고 나면 대회를 열게 되죠. 피날레라고. 그래서 관중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붙게 되는데 데뷔전에서 마이클 존슨 선수가 커리어 첫 KO패를 당하게 되죠. 그 저스틴 게이지 선수 맷집도 대단하죠. 사실 1라운드에 강한 공격 허용하면서 데미지를 입었는데 2라운드 때 회복 속도 보이면서 결국엔 게이지 선수만의 장점을 이기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바로 UFC에 데뷔하자마자 이기게 되고 The Ultimate Fight 시즌 26 그 다음 시즌 코치를 맡게 되죠. 그때 알바레즈랑 코치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여자 선수 가르치던 코치였는데 그러다가 코치 맡아서 알바레즈 선수랑 붙게 되죠. 그러다가 알바레즈 선수랑 거의 굉장히 재밌게 경기했죠. 계속 로우킥 때리고 게이치 선수는 게이치만의 장점을 하다가 게이치 선수가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알바레즈 선수한테 지게 되죠. 니킥 허용하게 되면서 체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니킥을 허용하게 되면서 지게 되죠. 그 당시 체력이 떨어져서 3라운드 때쯤 아마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다음에 2018년 때쯤 포이리에 선수, 더스틴 포이리에 선수랑 붙었는데
거의 4라운드 시작하자 포일이의 싱글 레그킥, 로우킥에 정확한 카운터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상태가 됐고 그 비틀거리면서 도망가봤지만 포일이가 쫓아가서 계속 타격해서 결국 TKO 패 당하고 말죠. 예. 무패였던 파이터가 순식간에 2패나 쌓이게 되죠. 예. 정말 그 다음에 작년에 하빕이랑 붙게 되는데 거의 하빕의 마지막 상대. 그러다가 또 하빕 선수한테 레슬링으로 결국 당하게 되면서 레슬링과 이 주짓수에 당하게 되면서 지고 말죠. 네. 결국 제야의 강자가 절대 챔피언은 못됐죠. 게이치 선수가 참 그 다음에 그 전에 퍼거슨 선수도 이기고 그 전이었나 그 이후였나 퍼거슨 선수도 이기고 참 강전이었는데 하빕 문턱에서는 결국 자수하고 말죠. 네. 정말 아쉬웠습니다. 진짜 게이치 선수는 지금도 활약하고 있고 뭐 제야의 강자로서 뭐 지금도 잘하고 있는 활약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에디 알바레즈 선수인데 이 선수는 바로 중학교 때기 최초로 UFC와 벨라토르에서 챔피언을 지낸 선수죠. 벨라토르에서 챔피언하고 UFC에서도 챔피언을 했던 선수. 벨라토르 챔피언 출신으로서 원래 마이클 챈들러 선수랑 라이벌이었죠. 처음에 1차전은 챈들러 선수의 그 5라운드에 그때 승리였고 2차전은 알바레즈의 판정승이었죠. 이 선수가 그전에도 UFC에 가려고 했는데 벨라토르가 고수하게 되면서 에디 알바레즈는 좋은 조건으로 벨라토르에 남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엔 어찌어찌해서 풀리면서 2013년 9월 도널드 세로네 선수랑 데뷔전을 가지게 되는데 데뷔전에서 패배하게 말죠. 엄청 세로네 선수가 킥을 잘 차는데 자기보다 큰 체격인 세로네 선수 만나게 되면서 킥을 맞게 되고 잽도 맞게 되고 하면서 힘을 못 쓰더라고요. 예, 결국 지게 맞죠. 그 다음에 길버트 멜렌데즈, 앤소니 패티스 선수랑 붙었는데 두 선수 뭐 겨우 이겼죠. 사실 앤소니 패티스 선수한테도 좀 고전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 앤소니 패티스 선수가 레슬링만 안 당했으면 이겼다고 할 정도로 알바레즈 선수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입니다. 킥 잘 차는 선수한테 약하죠. 알바레즈가. 네, 딱 작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자기보다 키 크고 킥 잘 차는 강한 상대한테는 약하게 됩니다. 결국에 1패 2승 이렇게 하다가 아팔도 사미우스 선수랑 붙게 되는데 그 당시 챔피언이었죠. 라이트급 1라운드 때 KO 승을 이기게 되면서 UFC 라이트급 챔피언이 되죠. 그러다가 맥그리거랑 붙어서 돈 좀 벌려고 하다가 결국엔 맥그리거한테 크게 깨지고 말죠. 그때 맥그리거는 두 체급 챔피언에 오르고요. 참 아쉬웠죠. 그때 알바레즈 선수 입장에서 돈도 크게 벌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다음에 포일이랑 붙게 되는데 약간 니킹이 날리게 되면서 경기에 무효 처리됐죠. 저스틴 게이치랑 붙게 되면서 이기게 되고 포일이랑 2차전 가졌을 때는 포일의 선수가 TKO로 이기게 되죠. 그때 그러다가 UFC 전적 4승 3패 1무효로 UFC를 떠나게 됩니다. 예. UFC를 떠나게 되면서 그리고 뭐 그래도 성공은 했죠. 그래도 티어 챔피언도 해보고 아직까지 타단체에 있는 강자 중에 챔피언 해본 선수가 거의 없는데 에디 알바레즈가 거의 유일하게 챔피언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소개할 선수는 벤 아스크렌 선수입니다. 벤 아스크렌 선수는 무패 파이터였죠. 벨라토르에서 무패 파이터를 하고 웰터급 원 챔피언십 그 아시아에 있는 싱가포르 단체에서 그 당시 무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상대가 없었으면 거의 모든 경기를 레슬링으로 항상 밀고 들어가서 압도적으로 뭐 파운딩하거나 그렇게 경기를 끝내는 스타일이었는데 올 아메리칸 총 4번이나 했죠. 거의 미국 대학에서 휘쓸고 일부 리그에서 다 휘쓸고 굉장한 미국 대학 제페이스 쪽으로 강세였습니다. 2008년 때 뭐 베이징 올림픽 때도
레슬링 국가대표로 나오고 굉장한 레슬링에서 아마 상대가 없을 정도로 정말 중학교 특기 내에서 제일 뛰어났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원 FC에서 7연승 정도 거두고 UFC랑 트레이드하게 되죠. 사상 최초로 중학교 특기 단체끼리 UFC에 있는 데미트리우스 존슨을 원 챔피언십으로 보내고 그 원 챔피언십에 있는 벤 아스크렌에 있는 선수를 UFC로 오게 되죠. 이렇게 서로 맞트레이드 되는데 웃긴 게 데이나 하이트랑 좀 사이가 안 좋았죠. 데이나 하이트가 자기는 잠이 안 올 때 벤 아스크렌 경기를 본다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데이나 하이트는 별 벤 아스크렌 선수를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벤 아스크렌 선수가 그 맥그리거처럼 입담이 좀 의외로 좋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성도 좀 있어가지고 결국 영입하게 되죠. 예. 그러다가 데뷔전을 가지게 됩니다. 데뷔전에서 로비 라울러 선수를 거의 이렇게 계속 쪼으면서 서브미션으로 이기게 되죠. 네. 그때 라울러 선수는 뭐 엄지손가락도 들고 했고 뭐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심판이 못 보게 되면서 그냥 경기 끝나게 되었죠. 네. 뭐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여튼 벤 아스크렌 선수가 데뷔전 승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패 챔피언으로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아주 UFC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이 나왔죠. 호르헤 마스비다 선수랑 나오게 되는데 아스크렌이 그 전에 좀 이 선수가 좀 잘못하는 게 너무 입을 많이 텁니다. 이게 원래 스파링에 있었던 일들은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예인데 이 선수는 뭐 자기가 마스비들이랑 스파링했을 때 자기가 레슬링으로 아주 크게 이겼다면서 막 그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다가 마스비들이랑 하나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뛰어와서 플라잉 니킥 일부러 해가지고 5초 만에 이겼죠. 진짜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진짜 아스크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네. 그 다음에 데미안 마이어 선수랑 붙게 되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레슬링 강자와 주짓수 강자. 아스크렌 선수가 데미안 마이어 넘겨도 마이아가 그 주짓수로 스윕해버리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아스크렌 선수는 타격을 진짜 못하죠. 일반인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다가 마이어 선수가 잽을 잘 날리는데 마이어 선수 타격을 못하는데 엄청 타격 잘하는 선수를 보이게 되면서 결국엔 마이어 선수가 3라운드 때 아마 3라운드였습니다. 서브미션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굉장한 명록이었습니다. 그렇게 UFC 점점 1승 2패로 아스크렌 선수는 나이도 좀 많고 본인은 또 고관절 부상이라 해가지고 결국엔 아예 중학교 특기 자체를 은퇴해버리게 되죠. 그러다 UFC 점점 1승 2패를 거두게 되면서 아예 그냥 중학교 특기 내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선수는 길버트 멜렌데즈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소스팀은 릭 디아즈와 네이트 디아즈 그리고 제이크 시즈 선수들이 있는 시즈 그레이시 주짓수 팀입니다. 그 복싱 스타일도 좀 디아즈 선수랑 은근히 비슷한 게 있는데 좀 좀비 복싱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원래 이 선수가 스트라이크 포스 라이트급 챔피언이었는데 UFC가 인수하게 되면서 그렇게 UFC로 넘어오게 됩니다. 스트라이크 포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근데 이 선수 데뷔전에 바로 벤 핸더슨 선수였죠. 그 당시. 지금 벨라토르에 있는데 아직도 경기를 뛰는지 모르겠지만 벤 핸더슨 바로 거의 한국 홍열 파이터죠. 네. 어머니가 한국인이신 벤 핸더슨 김치 파이터. 그 다음 벤 핸더슨 선수랑 붙게 되는데 2대1로 지게 됩니다. 스플릿 판정패로. 사실 좀 아시긴 했죠. 멜렌데스 선수가 이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경기는. 그러다가 디에고 산체스 선수랑 명경기를 펼칩니다. 그러다가 이기게 되죠. 굉장한 명경기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탑5 안에 들 정도로 UFC 탑5 명경기 안에 손꼽힙니다. 진짜 재밌었다. 길버트 멜렌데즈 대 디에고 산체스. 이 경기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러다가 멜렌데스 선수는 1승 모두 이는데 이 1승이 마지막일 줄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굉장한 커리어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앤소니 패티스 선수랑 TUF 코치를
하게 된 다음에 붙게 되는데, 원래 TUF가 이런 게 있죠. 그 시즌이 끝나면 코치들끼리 붙는 거. 근데 멜렌데즈는 앤서니 패티 선수한테 미드킥도 맞고 결국 길로틴 초크로 2라운드 때 지고 맙니다. 네, 멜렌데즈 선수가. 이 경기도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 알바레즈랑 붙게 되는데, 바로 벨라토르 전 라이트급 챔피언이랑 스트라이크 포스 챔피언, 전 라이트급 챔피언 붙게 되는데, 이 경기도 결국 멜렌데즈 선수가 지게 되죠. 그 멜렌데즈 선수 이 이후에 약물 적발 당하게 되고 정말 하락세가 시작됩니다. 이 바르보자 선수랑부터 붙게 되는데, 여기서 또 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라이트급에서 패드급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패드급으로 제레미 스티븐스 선수랑 붙게 됩니다. 이 선수랑 붙게 되는데, 여기서 또 지게 됩니다. 계속 킥도 맞고, 멜렌데즈 선수가 킥이 굉장히 약한 스타일이죠. 디아즈 선수들처럼요. 굉장히 킥을 맞게 되고 지게 되고, 아놀드 앨런이라는 그 이후에 선수랑 붙게 되면서 또 지게 됩니다. 총 전적이, 경기는 재밌게 한 선수였는데 거의 퇴출당하고 말죠. 1승 6패 정도 당하고, 1승 6패를 UFC에서 기록하고 결국 퇴출당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뷰 좀 안 좋았죠. 커리어 계속 첫 연패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추락할 줄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가 마이클 챈들러 선수인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죠. 마이클 챈들러 선수는. 마이클 챈들러 선수는 벨라토르에서 에디 알바레즈 선수랑 라이벌이었죠. 1승 1패를 주고받을 정도로 명경기를 펼치면서 라이벌이었는데, 벨라토르에서 라이트급 챔피언을 여러 번 지냈었죠. 그리고 우리의 홍열 파이터 벤 핸더슨 선수 상대로도 KO를 시키고, 벤 핸더슨 선수는 거의 챈들러한테 거의 못 이길 정도로 그렇게 지고 말죠. 벨라토르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챈들러도. 물론 패배도 기록했지만요. 벤 핸더슨은 2번이나 이기고, 벨라토르에서 라이트급 챔피언도 3번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약이 풀리게 되면서 UFC에 넘어오게 되죠. 댄 후커 상대로 데뷔전 날리게 되면서 이 왼손 훅을 공격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길로틴 초크라도 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데뷔전을 승리로 거두게 되죠. 댄 후커 상대로. 그 다음에 찰스 올리베이랑 선수랑 타이틀전을 가지게 되죠. 그때 합의 은퇴하고 나서. 근데 아쉽게도 데뷔 타이틀전에서 결국 미끄러지고 말죠. 이 경기에서 거의 몸 맞고, 계속 막다가 TKO 패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스틴 게이츠 선수랑 거의 영혼의 경기를 펼치게 되죠. 엄청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이 경기도 아쉽게도 패하고 말죠. 현재는 1승 2패인데, 저는 좀 챔피언 되기는 좀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시 재경기하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현재 나이도 많고, 이 나이가 좀 문제인데, 좀 너무 늦게 좀 벨라토르에서 UFC로 넘어왔죠.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게 아쉬운 점이고, 과거에 벨라토르 라이트급 챔피언들 윌 브룩스라는 선수도 있었는데, 이 선수는 거의 UFC에서 거의 못 이기고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퇴출당한 게 맞죠. 물론 이긴 경기도 있는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윌 브룩스도 퇴출당하고, 이때까지 제야의 강자에서 챔피언 진입된 선수는 딱 한 명, 에디 알바레즈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UFC와 굉장한 강자들을 모이는 곳이고, 각 단체 챔피언들끼리 모여 지내고 있는 단체가 바로 UFC죠. UFC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진짜 저도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사람 한 명 살려준다 생각하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YNFM YN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